the private sector is the fastest growing part of China's economy. How serious is this situation? Yeah, Sherry, it's happening across Hong Kong, Beijing, Shenzhen, across various sectors right now. You are seeing employers, especially in the private sectors, stop paying their workers on the premise that they're not starting business, that these workers are not going back to work. Some are in quarantine. Hence, business owners think that they do not have to shoulder the burden of the finance burden. But what it really means is that so many workers right now in China are struggling for their next meal or their next rent payment. 안녕하세요. 이 박사입니다. 중국의 경제 하강은 전 세계의 주가 하락 그리고 세계적인 불경기의 불안감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도 그래서 사람들을 다시 업무 현장에 복귀시키기 위해서 가제내를 쓰고 있는 중이죠. 그렇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협이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이상 사람들이 돈보다 목숨을 우선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습니다. 우선 당장 궁금한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좀 살펴볼까요? 3월 7일 현재로 중국 정부의 공식 통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확진 환자 수 2606명, 현재 의심 환자 수 458명, 현재 중증 환자 수 5264명, 누적 확진 환자는 그래서 8859명, 누적 완치 환자가 57153명, 그리고 누적 사망자가 3100명, 이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하루 확진자 수가 500명 이상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중국 쪽의 문제는 해결되어 가고 있는 듯도 합니다. 적어도 통제하에 있다고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중국 정부의 정보가 사실과 부합한다는 전제로 하는 말이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상황이 해결되고 있다고 보는 분위기는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저도 좀 느낄 수가 있고요.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중국이 새로운 확진 환자 발생이 100명 이내가 돼서 이제 몇십 명 수준으로 줄어드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4월을 목표로 개발 중인 백신에 모아지고 있다고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도 후베이성 이외의 지역은 이제 새로운 환자의 발생은 멈춘 상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죠. 그러면 실제로 중국의 업무 체계, 중국어로는 후공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을까? 이것이 이제 관심이 모아지고 있죠. 중국 정부는 이미 대부분의 기업들이 정상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대외적으로 자꾸 발표를 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정상적인 운영에 이르기까지는 아직 상당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이죠. 중국 기업들의 이 후공, 이것이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후공의 진행 정도가 어느 정도 이르렀느냐 이것 또한 우리 모두의 관심이 아닐 수 없죠. 지금 가용한 정보는 거의 없지만 그래도 드문드문 얻을 수 있는 조각 정보를 모아서 한번 그림을 맞춰 보겠습니다. 교통운수 업적을 보면 중국 출신의 언론인 유튜버 왕지엔이라는 사람은 중국의 항공, 고속철 이 두 업종은 65% 정도의 노선이 잠정 중단돼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속철 중에 유일하게 흑자 노선이라고 하는 징후 노선, 바로 베이징과 상하이를 잇는 노선이죠. 이 고속철은 하루 51차례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19차례만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항공 노선도 전체 노선이 16,320개 노선이 있는데 지금 1,446개 노선이 취소돼서 항공권의 가격도 폭락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 동영상에서 선전에서 총칭까지 가는 야간 비행기 표값이 우리 돈 10,000원도 안 된다고 50위안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1월, 2월 중국 항공업계의 적자 합계가 100억 위안에 달한다고 합니다. 100억 위안이면 우리 돈으로 1조 7천억이니까 결코 작은 돈이 아니죠. 이 왕젠이라는 사람은 또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박하게 보는 입장인데요. 이 사람은 교통운수 산업이 아마 20% 정도 복귀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더 도와주고 싶은 그런 입장이고요. 이런 항공이나 고속철은 주로 사람을 운반하는 그런 여객 운송인데 비해서 화물 운송의 경우에는 도로의 운송이 절대 비중이죠. 73%를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월스트리트의 보도에 의하면 중국에는 트럭 기사들이 약 3천만 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취재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중국 전체의 장거리 도로 중에 절반 정도가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자꾸 여기저기를 막아놓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꾸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물류 비용이 증가하고 시간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에는 총칭에서 상하이까지 컨테이너 하나 운반하는데 원가가 1,500달러 정도 들었었는데 지금은 2배인 3,000달러가 든다고 합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이 방문 조사를 한 총칭의 한 물류회사, 이 회사는 정상적인 평소 운송량의 3분의 1 정도만 운송이 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블룸버그는 중국의 여행객들의 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직 강화를 했다가 조금씩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블룸버그에 보도한 그래프를 보면 20%는 좀 넘지만 30%는 좀 안 되는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객 운송과 화물 운송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합해서 얘기를 해보라면 여객 운송의 경우는 30% 정도의 복귀 수준을 보이고 있고 화물 운송의 경우는 절반, 이 정도 된다고 본다면 대체적으로 교통운수 업계는 한 40에서 50% 정도, 45% 이 정도로 보아줄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복귀는 45% 정도가 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퍼포먼스는 좀 낮아져서 전반적인 여객이나 화물의 운송 성과는 한 30%, 이렇게 봐주면 비교적 현실에 근접하지 않을까, 이런 추정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 제조업을 좀 살펴보죠. 교통운수를 통해야 소비자들에게 그리고 고객들에게 상품을 전달할 수 있는 게 제조업이죠. 교통운수업의 퍼포먼스가 한 절반이 안 된다면 제조업도 여기에 발목을 잡히고 있을 가능성이 있죠. 더구나 중국의 제조 PMI가 폭락을 한 상태이므로 제조업은 지금 상황이 매우 안 좋다고 봐야 올 것 같습니다. 중국 국내의 제조 물량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수출입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통계가 투명하니까 이것은 좀 쉽게 알 수가 있죠. 블룸버그는 중국의 수출 감소가 예상보다 심하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수입은 4% 감소한 반면에 수출은 17.2%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달러 기준이고요. 1, 2월을 통해서 중국은 71억 달러 정도의 무역 적자를 보았다고 합니다. 원래 이코노미스트들의 예상은 중국이 수출은 16.2% 정도 감소하고 수입은 16.1% 정도 감소할 것을 예상했다고 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러한 예상보다 많이 수출이 감소됐고 더구나 대미 수출이 28%에 가깝게 감소를 했습니다. 반면에 대미 수입은 2.5% 증가함을 보였죠. 이런 상태에서 중국이 과연 미국에게 약속한 1단계 합의를 이행할 수 있겠는가, 이런 우려가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중국의 외환 보유고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러한 무역수지 적자 때문에 중국의 외환 보유고가 87억 7,900만 달러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외환 보유고는 3조 1,067억 달러가 되었다고 하죠. 이 중국의 외환 보유고 상황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그런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제조업계에 있어서 춘절 기간은 1년에 한 번 장기간 공장을 멈추고 직공들이 모두 고향으로 가는 그런 시기인데 여기에 코로나19 사태가 겹치니까 생산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됐던 것이죠. 수출 물량도 제대로 보낼 수 없는 게 당연한데 17.2% 감소에 그쳤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중국에서 피부로 느끼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에 대한 공포심 그리고 그 파급 영향, 이것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잘 방어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조업의 재개 현황을 다시 정리를 해본다면 PMI가 내려간 것만큼 제조업 복귀가 그 정도까지 내려가지는 않았을 것 같고, 왜냐하면 수출 물량도 어느 정도 버티고 있는 거로 볼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하지 않은 지역은 생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중국 정부 주장처럼 높지는 않겠지만 50% 정도로 봐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 50% 비율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그 상승률은 대단히 빨라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조업의 또 하나의 바틀렉이 될 수 있는 에너지 그리고 원자재를 한번 살펴보죠. 며칠 전에 중국 최대의 LNG 가스 회사 CNPC가 가스 수입을 중지 또는 연기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이 보도를 둘러싸고 일부 전문가들이 이제 중국이 외환이 떨어져가지고 에너지를 못 사는구나, 이런 해석을 하기도 하였고, 또는 중국이 이제 제조를 안 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남아서 수입을 안 하는구나, 이런 해석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로이터 통신의 후속 보도에서 보면
중국의 1, 2월달 원유 수입은 오히려 5.2%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에너지 수입을 보고 뭐가 상승했다, 감소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원자재 측도 지금 통계가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데 단지 어제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철광석 수입이 1.5%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중국이 충절 코로나19 때문에 제조가 아주 죽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 여기에서 에너지는 어느 정도 수입이 되고 있고 또 자동차의 판매가 대단히 부진해진 상황에서 철광석의 수입이 늘고 있다는 것은 제조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자재 구매가 상당 부분 정상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암시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철광석 하나의 수입을 놓고서 이걸 보고 중국의 제조업이 상승하고 있다, 하강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니까 지금 가용한 정보인 철광석 수입은 오히려 증가를 했다. 따라서 강철, 금속류의 수요가 늘고 있다. 이 정도의 해석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봐서 에너지나 이런 원자재의 수입 같은 경우에는 아직 큰 변화가 없다. 상당 부분 정상적인 상태에 가깝다.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런 산업에서는 근로자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위험이 비교적 적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노출률이 극도로 높은 것이 서비스업이죠. 블룸버그의 보도에 의하면 스타벅스 차이나는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이 절반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스타벅스 차이나에서는 이런 현상은 일시적일 것이고 중국에서 스타벅스 사업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자기들은 걱정하지 않는다. 자기들은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식음료, 요식업, 대부분의 서비스 업종은 지역과의 연계가 강하기 때문에 한번 떠나면 다시 발붙이기가 어렵죠. 떠나는 문제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비스업의 재개는 사람들의 행동 양식과 직결된 문제이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분야이기도 하죠. 그리고 중국 특성상 결정적인 요소 중에 하나는 제조업과는 달리 중국 정부가 서비스업에 대해서 업무 재개를 하라 마라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게다가 저는 중국 SNS를 통해서 중국 서비스 산업의 각 분야의 회사들이 도산한다는 또는 도산했다는 이런 소식들을 간간히 받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몇몇 회사들의 파산이 전체 서비스업을 대변하지는 않겠죠. 전반적인 서비스 산업의 재개율을 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그건 아마도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아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이 지도처럼 중국 전역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져 있고 후베이 성은 매우 어두운 색으로 칠해져 있어서 엄중함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의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상당 부분 통제되어 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통제가 주로 격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모두 단지와 직장 외에는 못 가도록 격리를 하다 보니 음식점에 갈 수도 없고 극장에 갈 수도 없고 스포츠를 할 수도 없고 이렇다는 거죠. 중국의 경우 구체적인 숫자가 지금 발표가 되지 않고 있어서 좀 가늠해보고자 한번 찾아본 것이 타이완의 상태입니다. 타이완의 경우는 먼저 관광업이 직격탄입니다. 우리나라보다도 더 많은 중국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었던 곳이죠. 그래서 여행사 500개가 지금 영업정지 중이고 하반기에는 1,500개 여행사가 더 영업중지에 들어갈 예상이라고 합니다. 음식점의 경우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음식점 주인의 79.2%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80%에 달하는 그런 비율이니까 5집 중에 4집이 지금 영향을 받고 있다는 그런 상당한 비율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중국의 음식점은 더 심한 상태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중화권 매체 중에 하나는 중국의 음식점 중에 95%가 문을 닫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조금 시간이 된 소식이긴 한데요. 이 보도는 수천만 명에 달하는 음식점 주인들이 지금 바이러스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고 이들 중 일부 대도시 지역에 있는 그런 음식점의 경우에는 음식 배달 중심으로 영업을 재개하고 있기도 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단지들이 밀폐식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배달 음식을 시켜도 음식을 주고받기가 너무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음식 배달로도 별로 시켜 먹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단지에도 나가보면 배달 음식 오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중국은 인터넷 음식 배달 서비스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 배달의 기수 같은 그런 서비스로 유명한 게 메이트환이라는 기업이 있죠. 엄청나게 큰 기업이죠. 이런 그 배달 음식의 경우는 인터넷 서비스 사용료가 1, 2%, 기술 서비스료가 2에서 8%, 배달 서비스비가 11에서 14%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메이탄의 경우에는 작년 상반기에 지출 금액이 177억 위안, 그리고 그 중에 80%가 배달해주는 기사들에 대한 보수로 지급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수입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요식업이라든가 서비스업의 가장 치명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임대료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주 유명한 그 스촨 음식점 차오장난, 이 음식점의 오너였던 짱난은 2017년도에 한 발언이었는데요. 이런 음식점의 임대료 부담이 2급 도시, 3급 도시에서는 매출액의 20, 30%, 1급 도시나 번화한 거리 이런 데서는 매출의 40%에서 50%를 차지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점이나 점포를 하려면 임대료가 너무나 비싼 거죠. 차오장난 같은 고급 음식점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도시의 일반적인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대개 지출의 50%가 임대료, 20%가 인건비, 30%가 식재료 이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출의 10%, 20% 정도를 주인이 가져간다고 하죠. 이렇게 지출의 50%를 차지하는 임대료를 수입이 없거나 영업정지 상태인데도 계속 내야 되는 거죠. 중국 정부는 그래서 건물주들한테 1월달, 2월달에는 좀 임대료를 삭감해 주든지 면제해 주든지 해라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거 깎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대부분의 상가 임대료라는 것은 1년 단위로 선불로 줘야 됩니다. 잘 설득을 하면 6개월만 먼저 줄 수도 있고 하긴 하지만 대부분 1년입니다. 그러니 1년치 임대료는 이미 다 내놓은 상황에서 손님은 없고 문 닫고 파리만 날리고 있으니 음식점 주인이라든가 작은 점포 주인들은 속이 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3월 말이 지나면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이러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대규모의 기업 도산과 대규모의 개인 파산이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중국 정부가 이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조기에 업무 재개, 업무 복귀를 이루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중국 정부가 발표하기를 춘절로 고향으로 떠났던 노동자들 중에 60% 정도가 복귀를 했다고 합니다. 7,800만 명이 직장으로 복귀를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들의 이동은 거의 유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이 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소상공인들, 음식점, 이런 서비스 산업도 복귀율로 따진다면 60% 정도 복귀가 되지 않았겠나. 물론 매출이나 영업액은 그보다 훨씬 아래가 되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현재 중국어로 후공, 이렇게 부르는 업무 복귀 또는 업무 재개, 이것은 얼마나 복귀가 되는지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간접 정보를 종합해보면 절반 정도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어느 업종, 어느 산업이냐 또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용은 차이가 클 것이죠. 중국 정부로서는 어떻게 해서든 이달 말까지 100% 가깝게 후공을 시켜놔야만 할 것입니다. 단지 그것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후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코로나19의 재발발로 이어지지나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걱정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